제 남편 왕진지는 다시 재회하게 돼서 정말 서로 사랑하고 아끼고 결실을 맺고 싶어서 혼인신고를 했고, 저희도 여러분 같이 그냥 행복하고 열심히 부부로서 잘 살고 싶어요. 제 남편이 과거에 아픈 사연들이 있고 저 역시 과거에 아픈 가정사가 있는데요. 모든 기사의 내용들 저는 그 진실을 다 알고 있습니다. 다 알면서도 저는 왕진진, 전준주 제 남편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제 남편도 팝 아티스트 낸시랭을 또 그냥 여성으로서 낸시랭을 또 박혜령을 사랑합니다. 오늘 연예인 이슈는 백현조 동아방송 예술대 교수와 잠시 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전화 연결이 돼 있나 모르겠네요. 낸시랭 씨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떻게 요즘 많이 마음 상하셨었죠? 어떠셨습니까? 하루하루가 그냥 지옥 속에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아니, 결혼신고 했다고, 혼인신고 했다고 말씀하실 때까지만 해도 많은 분들의 축복을 받는 것으로 당연히 생각했는데 어떤 게 네. 가장 힘드셨었나요? 아무래도 저희가 혼인신고를 급작스럽게 하게 된 게 사실혼 관계를 주장한 그 황모 씨가 저한테 몇 주간 협박이랑 모함을 밤낮 가릴 것 없이 막 카톡, 전화, 이메일로 해왔는데요. 결국에는 제 SNS에 들어와서 댓글로 하나님 믿는다면서 자기 남편 불륜 저지르지 마라. 남편 간통하고 하나님 들먹이지 마라. 간통하는 주제에 이런 댓글을 남겨서요. 저는 너무 오해 위협을 느꼈기 때문에 계획에도 없던 혼인신고를 저희 부부가 상의하에 먼저 하게 됐습니다. 네. 지금 사실혼 관계라고 주장을 하는 황모 씨가 협박과 모함을 했기 때문에 혼인신고를 급작스럽게 하게 됐다라고 말씀을 하셨었는데요. 그럼 원래는 네. 그럼 혼인신고를 하실 생각이 없으셨어요? 네, 저희는 2018년도에 날짜는 안 정했지만 남편과 함께 남편 가족이 있는 마카오에서 결혼식을 올리는 걸로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아, 2018년, 그러니까 올해 말이죠. 그렇죠, 네. 그러면 마카오에서 결혼식을 한다면 언제쯤 하시려고 하셨었나요? 2018년. 그건 정확히 정해지진 않았고요. 2018년 한 후반 정도쯤으로 예상하고 네. 있었고, 저는 뭐 엄마도 돌아가시고 가족이 형제도 없기 때문에 남편과 남편 가족분들과 상의해서 정확한 날짜 정하는 걸로 계획하고 있었거든요. 네. 그럼 양가 가족분들이 서로 상견례도 하셨었나요? 저는 가족이 없어서 엄마도 돌아가시고, 네. 네, 형제도 없고 아빠도 결론은 저희를 버리고 사라지신 죽은 걸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네, 돌아가신 건 아니죠. 양가 네. 이렇게 할 그게 없어요. 그럼, 다만 네. 이제 사실혼을 주장하는 그 50대 유부녀 황모 씨가 자신의 법적 남편 그리고 30대 자녀 3명, 그 손주의 손녀 2명까지 있는데 SNS 글에 자기가 왕진진 와이프라고 계속 그렇게 사실혼을 주장하면서 저한테 협박을 댓글 남기는 바람에 네. 어쩔 수 없이 위협을 느껴서 저희 상의해서 저희 부부는 혼인신고를 예정 없이 하게 된 겁니다. 자, 여쭤볼 게 조금 많은데 하나하나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셨을 때 그 협박과 모함이요. 지금 왕진진 씨 주장으로는 낸시랭 씨도 황 씨에게 법적인 남편, 자녀 셋이 있다고 하는데 왜 사실혼, 동거관계였다고 얘기를 하죠? 저도 모르겠어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제 남편과 그 황모 씨가 3, 4년 정도 비즈니스 관계로 서로 일관계로 만나는 나이 많은 그런 누님으로 알고 있고 각자 비즈니스는 각자 하고 또 함께 할 건 함께 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이 황모 씨가 자신이 왕진진 와이프라고 3, 4년 동안 주변에 모든 거를 세뇌시켜놔가지고 사람들이 그렇게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요. 개인적으로는요. 네. 개인적으로는 이 황모 씨가 진짜로 왕진진의 와이프가 되고 싶었던 게 아닐까 혼자 생각해봤어요. 네.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이해가 되지 않으니까요. 네. 네. 자, 뭐 혼인신고 하시고 좋은 일인데 그래도 많은 분들의 주목받는 방송인이시기 때문에요. 저희가 불필요한 오해가 있지 않도록 이 인터뷰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말이죠. 왕진진 씨는 낸시랭 씨한테 사실 그동안 모든 사실을 알려주셨나요?
그렇게 믿고 계실 것 같은데 동거나 아니, 저는- 아니면 사실혼으로 인정될 만한 그런 일은 없었습니까? 네, 없습니다. 아, 그러니까 제 동거하신 남편은 적도 없고. 동거한 적도 없고요. 같은 방 같은 침대 안에서 잔 적도 없고 비즈니스 관계로 서로가 황모 씨랑 제 남편이 합의하에 그렇게 일 진행된 한 것이 다인 걸로 저는 알고 있고 동거하신 적이 법적 없다. 서류상도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왜 남편분 왕진진 씨, 전준주 씨의 전자 발찌 충전기가 황 씨 집에 있습니까? 그냥 여쭤보는 거예요. 그거는 황모 씨 집이 아니에요. 이것도 강남경찰서에 저희 부부가 엊그저께 가가지고 저희가 고소할 거 고소하고 또 그 황모 씨가 사실혼 관계로 고소를 했기 때문에 가서 거기에 대한 진술을 했고 경찰관들도 경악을 금치 못했고요. 그럼 도대체 이 황모 씨가 왜 이러나? 자, 다 통화를 경찰관이 황모 씨랑 하고 황모 씨는 거기에 대한 대답을 못했고요. 그래서 제출하라고 했어요. 가족증명 관계서랑 혼인증명 관계서만 띄면 다 해결될 것을 언론술이 되게 발달한 그 황모 씨 말만 다 듣고 주변에 삼촌한테 세뇌시켜 놓은 그 말만 듣고 이 모든 언론들도 한쪽 제보자 말만 듣고 이렇게 해서 저희 혼인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이런 고통을 겪는 게 너무나 억울합니다. 네. 아이고, 뭐 이런저런 여러 의혹이 쏟아 나오기 때문에 참 버티기 힘드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다만 이제 국민들에게 중요한 건 사실이기 때문에 하나 더 여쭙습니다. 왜냐하면 조금 전에 황 씨는 분명히 주거 침입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뜯긴 도어록도 어제 저희가 목격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게 황 씨 집이 아니면 누구 집입니까? 이거는 제 남편 집이 맞고요. 그리고 이 부분은 강남경찰서에서 다 진술을 했기 때문에 경찰서에서 공식적인 거를 들으실 수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리고 도어락을 해체한 건 제 남편이 한 게 아니고요. 제 남편 집인데 거기에 같은 물건들을 안 쓰는 물건이나 미술 작품들을 거기다가 보관하는데 거기 황모 씨 물건도 함께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근데 이 황모 씨가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번호를 바꿔버려서 그런 걸 보관하는 집이었어요. 집이 누구 이름으로 원룸 돼 같은. 있습니까? 네? 집이 누구 이름으로 돼 있나요? 집은 제 남편의 말에 의하면 비즈니스 관계고 그런 거를 그 황모 씨 이름으로 해놓고 모든 보증과 돈과 그리고 공과금 기타 등등은 다 제 남편이 거기에다가 내고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전준주 씨를 언제 만나셨습니까? 저 되게 오래전에 알았었고 그 당시 때 제가 함께 우리의 그 사랑을 결실을 맺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중간에 연락이 우리가 오랫동안 끊겨서 못했고 그리고 얼마 전에 이제는 한 2달 안팎 된 것 같아요. 전시 관련 오래전이라 하시면 당초에는 10년 전이라 하셨던데 맞습니까? 네, 정확하게는 13에서 15년 전입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런데 2년 전에 다시 한번 만나시면서 아니요. 2달 전, 대략 2달 전에 두 저희가 달간, 네. 미술 전시 그러셨군요. 그 관련 일로 우연히 다시 재회하게 돼서 네. 못 살던 저의 사랑을 결실을 맺게 된 거예요. 그러면 그때 그분은 자신의 이름을 전준주라 하셨던가요? 왕진진 씨라고 하셨던가요? 저는 두 이름 다 알고 있었습니다. 아, 제가 그래요? 낸시랭과 박혜령 두 이름이 네. 국적이 미국이어서 아, 또 네. 사람은 한국 사람들 있는 것 같이 제 남편도 마카오에 어머니가 계시기 때문에 네. 중국과 또 아버지는 한국 분이시기 때문에 양쪽 혼혈이잖아요. 그래서 네. 두 가지 이름이 다 본명입니다. 하지만 서류상은 전준주로 되어 있고 저 역시 서류상은 낸시랭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전준주 씨의 이름으로 벌어졌던 여러 혐의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뭐 그냥 형법상 나온 결과여서요. 전자 발찌도 차고 계셨는데 왕진진이라고 소개를 하셔서 말이죠. 혹시나 이런 의혹에 대해서는 다 인정을 하고 계셨는지요? 전준주 씨가 다 이야기를 했는지 궁금합니다. 네, 맞습니다. 저희가 재회를 다시 하고 나서 진지하게 결혼 생각하면서 우리가 다시 이 사랑의 꽃이 피울 때 네. 이미 저는 모든 걸 다 알고 있고 제 기자회견에서 얘기를 했는데 많은 네티즌 분들이나 대중분들께 저를 너무 사랑하셔서 제 걱정과 염려를 많이 하신 거 잘 알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하지만 저는 많은 대중들과 네티즌들 모르는 그 이상의 것들까지 다 알고 있고 저는 제 남편 왕진진 전준주를 사랑합니다. 미국 시민이신가요? 낸시랭 씨가요?
네, 현재 서류상 저는 미국 시민권자 하나로만 되어 있습니다. 미국에 언제 가십니까? 미국 가시겠다고 인터뷰하신 걸 봤는데 말이죠. 아, 그거는 저희 패션지 화보 촬영하면서 인터뷰인데요. 네. 아티스트 낸시랭에 관한 미술에 관련된 것만 인터뷰를 예전에 했던 거예요. 아, 미국 안 가세요? 저는 미국 가겠다는 말을 한 적이 없고, 아, 그래요? 네, 제가 이제 40을 바라보니 40대를 제 2막을 10여 년 이상 동안 한국에서 열심히 팝 아티스트로 활동했지만 뭐 별로 변하는 게 없는 것 같아서 전반적인 사회나 미술계가 네. 저는 더 미술 작품에 몰두하고 싶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터닝 포인트로 중국이든 미국이든 유럽이든 한국을 떠나서 좀 작품 생활을 하겠다라는 그런 인터뷰였습니다. 그 기사 들어가서 보시면 아실 거예요. 아, 그러면 외국을 가실 거예요? 일단 제가 제 남편과 결혼식을 해서 마카오로 가는 거를 얘기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잠깐만요. 전윤주 네. 씨가 같이 가십니까? 어디를요? 외국을 가실 때 말이죠. 제가 결혼해서 마카오를 이민을 가게 돼서 같이 살게 되면 네, 중국이든 유럽이든 미국이든 저희가 이제 거처를 정할 거 아니에요. 네. 네, 그런 거를 말하는 거죠. 제가 어느 환경에서 사는 거에 따라 거기에서 제 작품 활동을 단 제가 대한민국에서 좀 다른 나라로 가서 예술가로서 새로운 환경에서 네. 예술에 좀 더 집중하고 싶어서 인터뷰했던 제 미술에 관련된 기사였습니다. 네. 아니, 워낙 이제 본인의 입장이 이해가 됩니다만 주거 침입까지 경찰에서는 이제 현행범으로 혐의를 두고 입건까지 한 상황인데 재판도 이제 여러 것 15일부터 이제 줄줄이 대기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죄송한데요. 외국을 같이 가신다는 게 조금 시청자분들이 들으실 때는 이게 책임 있는 자세일까라고 물으실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아니요, 제가 결혼식을 하게 돼서 네. 저희는 남편이 사는 곳으로 다시 가서 할 얘기는 해왔지만 정확하게 우리가 어느 나라에서 살 거는 정하지 않았어요. 네. 근데 저는 대한민국에서 작품 활동을 너무 오랫동안 했는데 미술계나 여러 가지가 큰 변화가 없어서 저는 제 나름대로 노력해서 바꾸고 싶은 것도 있고 또 여러 가지 펼치고 싶은 게 시스템상으로 좀 힘드니 제가 해외 나가서 더 제 예술에 대해서 집중을 하고 작가로서 열심히 작품 활동하고 싶었다는 기사 내용이었고요. 네. 그리고 아까 말씀 주신 주거 침입은 그 말 자체가 안 되는 게 황모 씨 집이 결론은 아니기 때문에 그게 성립되지 않고 그리고 전준주, 왕진진 제 남편이 그 문을 따고 들어간 게 아니고요. 그 집을 제 남편이 하면서 얻으면서까지 짐을 좀 거기다 갖다 놓기 위해서 수리공, 처음에 그거를 도어락을 수리한 사람한테 정식으로 이 집에 제 남편이라는 그 증빙 자료를 제출을 하고 그 사람이 와서 정식으로 그거를 폐지한 네. 겁니다. 그 날짜가 바로 저희 기자회견 전날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알겠습니다. 기자회견 전날 제 남편이 옷까지도 기자회견 나가야 되니까 좀 가져왔어야 됐고 그리고 장자연 사건 돼서 친필 편지도 그 서류도 갖고 나와야 됐기 때문에 네. 했는데 황모 씨가 전화도 받지 않고 번호도 바꿔놓고 해서 어쩔 수 없어서 그렇게 의뢰하에 공식적으로 합법적으로 그 문을 연 겁니다. 네. 그리고 옷가지와 그 장자연 사건 관련된 친필 편지 서류만 갖고 나왔습니다. 인터뷰 초반에 낸시랭 씨 목소리가 떨려가지고요. 끝까지 인터뷰 하실 수 있을지 걱정을 했는데 그래도 말씀하시고 싶은 부분을 담담하게 다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어쨌든 제가 감사합니다. 네, 상황이 결론이 잘 지어져서 두 분이 보다 행복하게 또 씩씩하게 개척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인터뷰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낸시랭 씨가 지금 자신의 입장을 전격적으로 밝혔습니다만 이제 많은 분들에겐 한 가지일 것 같아요. 이제 두 사람 앞에 놓여진 미래. 네. 오늘까지만 하더라도 달 항아리라는 식의 의혹까지 계속 나오긴 했지만 어떻게 이거를 해석하고 받아들이면 될까요? 억울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낸시랭 씨 입장에서도 네. 계속 적극적으로 호소를 하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또 적극적으로 법정에서도 다투겠다라는 의지를 남편인 왕진진 씨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법적인 부분에 있어서 모든 건 이제 증거 문제이기 때문에 이제 가지고 있다라고 또 얘기를 하더라고요. 낸시랭 씨 측에서는. 그러니까 네. 법정에서 그것이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증거이길 바라고 또 그것이 법적으로 잘 소명이 되기를 저도 사실 한 사람의 지인으로서 그렇게 바라긴 하는데요. 아무튼 책임감 있는 모습은 특히 공적인 인물이 아니지만 전준주 씨가 공적인 인물은 아니지만 아무튼 공적인 인물인 아내를 두었기 때문에 네. 여러 논란에 대해서 결자 해지를 해줘야 됩니다. 아니면은 사랑하는 사람을 구렁텅이에 빠지게 만들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모든 논란에 대해서 지금 앞으로 법정에서 뭐 기일들이 있거든요. 네. 차근차근히 잘 해결을 해 나가면서 의혹은 해소를 하고 오해는 불식을 시키고 만약에 법에 대해서 이제 범죄의 대가를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다면 정정당당하게 받고 이렇게 해서 두 사람이 원하는 한국을 떠나서 조용히 사는 삶을 갈 수 있기를 저는 개인적으로 많이 바랍니다. 그 달 항아리를 여쭤봤는데요. 네. 오늘 또 한 분이 파라다이스 호텔 전낙원 이제 고인이 되셨지 않겠습니까? 네네네. 그 전 회장의 아들이라고 전준주 씨가 자신을 칭하면서 달 항아리 이런 것들을 계속 다른 사람에게 팔고요. 그리고 돈을 가져갔다란 얘기인데 네. 전준주 씨는 이거를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까요? 이번에 나선 피해자가 그동안에 나선 카톡 대화 내용을 공개를 했는데 네. 전준주 씨는 뭐 본인을 0.1%로 칭하기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단 골동품과 관련된 전시를 준비하겠다라는 것 때문에 모여졌던 사람들인 것 같아요. 근데 네. 일단 그 낸시랭 씨 측에서는 최초에 김모 교수에게 팔아달라라는 부탁을 받아갖고 하게 됐다가 오히려 2억 원의 빚만 떠게 됐다. 우리가 피해자다라고 네. 일단 해명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일단 왕진진 씨와 관련된 이 도자기와 관련된 사기 의혹이 어떤 것이냐면 한 사람에게 일단 A라는 사람에게는 356점의 도자기를 받고 10억을 주기로 했는데 10억을 주지 않았다라는 것 때문에 한 사람은 또 피해자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도자기만 네. 가져간 채 돈을 안 줬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네. 그리고 또 다른 사람 같은 경우에도 내가 이 도자기를 줄 건데 나에게 일단 한 1억 5천만 원을 줘라라고 해서 어떤 분은 도자기를 이제 받기도 전에 돈부터 보냈는데 도자기는 오지 않았다. 라고 또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고 네. 또 다른 사람 같은 경우에도 나도 피해자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네. 왕진진 씨가 한 10점의 도자기를 전시하는데 전시 박물관을 하는데 도자기 관련된 내 거를 가지고 가서 전시를 해주기로 했는데 전시나 뭐 돈과 관련된 어떤 약속들이 지켜지지 않아서 6점은 받았고 4점이 오지 않아서 어떻게 됐나 그 소재 파악을 해보니 담보대출을 했다더라라고 네. 주장을 또 피해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담보대출에 뭐 도자기 관리하시는 분들 수급이 줘야 되니까 네. 돈 2천만 원 추가로 주면 대금 치르겠다고 그게 했는데 첫 또 번째 안타깝다는 피해를 거죠. 주장했던 A 씨와 네. 관련된 주장인데 뭐냐면 일단 356점을 보냈더니 10억을 주기로 해놓고 안 줘서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니까 그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의 주장이 이렇습니다. 왕진진 씨가 나는 그 파라다이스 호텔을 만든 전낙준 회장의 그 혼외자인데 네. 아버지에게 받은 시가 한 10억에서 20억 정도 하는 달 항아리가 있으니까 이것을 팔아가지고 내가 돈을 주겠다라고 했다라는 것이고 그런데 팔기 위해서는 도자기 그 창고를 관리하는 분에게 2천만 원을 줘야 되기 때문에 네. 2천만 원 지급을 해야만 그걸 가지고 올 수 있으니 그걸 줘라라고 해서 그마저도 보냈다라고 주장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네. 자, 아마 지금 낸시랭 씨는 도자기 사건으로 2억 이상의 빚을 떠안고 사기를 네. 당했다. 이런 의혹에 대해서는 본인이 추가적으로 계속 해명을 하겠다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증거도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특수강간 강도 12년 복역이라는 의혹 속에 전준주 씨 이제 사기 피해자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만 낸시랭 씨가 아무래도 한국 대통령을 풍자하면서 본인의 이제 창의력 같은 걸 많이 보여주기도 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에게 막판 호소를 하는 이 억울한 장문의 문자를 띄웠더라고요. 이 두 부부가 일단 미국이든 아니면 중국이든 마카오든 외국으로 작품 활동을 위해서 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어떻게 이 두 부부가 이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될까요? 지금 재판도 꽤 있거든요. 재판이 꽤 많고요. 일단 지금 1월 15일에 있는 재판이 좀 큰 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일단 재판 하나하나 또 경찰에 고소되어 있는 뭐 고소고발 사건 하나하나 증거를 명확하게 잘 제시를 해서 네. 그것에 대한 억울한 부분이 있으면 해결이 돼야 되는 것이고 또 피해자가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구제가 돼야 되는 게 아닐까. 누가 피해자든 간에요. 네. 그것은 명확히 밝혀져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한민국은 인권도 없는 나라라는 억울함을 호소하던데요. 진짜 읽으라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쓴 게 아니다. 억울한 마음에 적게 된 거다. 이 황 씨가 자신에게 지속적으로 괴롭히고 있다. 카카오톡을 보면서요. 지금 기자분들 취재가 끝났다. 그리고 당신의
사진이라고 하면서 낸시랭 씨 사진을 보면서 모욕감을 느끼지 않았느냐, 끝까지 가만히 있지 않겠다라는 취지로 카카오톡을 보고 있다는 걸 뉴스인 이슈에 계속 전해왔습니다. 네. 지금 트럼프 대통령에게 호소문 쓴 거를 여쭤봤는데요. 네. 지금 충격과 실망이 크다. 한국에선 더 이상 머물 수 없을 것 같다라는 취지로 낸시랭 씨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특히나 자꾸 언론에서 시청률 경쟁 때문인 건지 나는 공적인 인물이라고 쳐도 남편은 일반인인데 왜 남편에 대해서 구구절절히 사사건건이 다 까서 보여주느냐. 그것 때문에 인권도 다 우리는 깔아뭉개졌다라고 일단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네. 낸시랭 씨 입장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일단 중요한 거는 의혹이 불거진 부분에 대해서는 명명백백하게 밝혀주는 것 또한 공적인 인물의 도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네. 아마도 거기에 대한 책임감은 낸시랭 씨도 같이 공감을 하고 있을 겁니다. 이게 공방이 꽤 갈 것 같습니다. 지금 황 씨 측 그리고 지인 2명에 대해서 허위사실 유포, 사기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하고 네. SNS 악성 댓글에 대해서 법적 조치를 할 예정. 사안이 지금 단시일 안에 끝날 것 같진 않네요. 특히 저 같은 경우에도 낸시랭 씨의 최측근이었던 사람에게 제보를 받았습니다. 혼인신고하기 전에요. 네. 근데 그 내용을 쭉 들어봤더니 지금 그 왕진진과 사실혼 관계를 주장했던 분과 낸시랭의 최측근이었던 분이 소통을 하고 있었고요. 네. 같이 두 사람이 결혼을 하면 안 된다라는 데 공통된 의견을 모아서 저에게도 제보를 했던 겁니다. 근데 어쨌든 그 취지가 뭐 안타까워서였든 혹은 네. 어떤 뭐 사리사욕을 위한 것이었든 저는 그 제보에 대해서 낸시랭이 또 선택을 해서 결혼을 했기 때문에 일단 지켜보는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일단 낸시랭 씨 입장은 마카오에 지금 시어머니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네. 마카오에 계신 시어머니하고 뭐 상의를 해서 앞으로 법적인 문제가 다 해결이 되고 나면 그쪽으로 일단 가고 싶은 마음. 그래서 아까 중국 이야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마카오에 계신 시어머니는 한국 분이신 거죠? 한국 분이 아니라고 저에게 얘기를 그래요? 했던 기억이 납니다. 네. 참 저희가 지금 이렇게 20분가량이나 함께 짚어봤는데도요. 이 네. 낸시랭 씨가 상당히 억울함을 호소하는 그 부분까지 그렇지만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두 사람의 이 법적이든 아니면 형사적이든 헤쳐나갈 수 있는 그 미래는 다음 주에도 또 지켜봐야 될 것 네,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다 제 남편이 거기에다가 내고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전준주 씨를 언제 만나셨습니까? 저 되게 오래전에 알았었고 그 당시 때 제가 함께 우리의 그 사랑을 결실을 맺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중간에 연락이 우리가 오랫동안 끊겨서 못했고 그리고 얼마 전에 이제는 한 2달 안팎 된 것 같아요. 전시 관련 오래전이라 하시면 당초에는 10년 전이라 하셨던데 맞습니까? 네, 정확하게는 13에서 15년 전입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런데 2년 전에 다시 한번 만나시면서 아니요. 2달 전, 대략 2달 전. 네, 두 저희가 달간. 네. 미술 전시 그러셨군요. 그 관련 일로 우연히 다시 재회하게 돼서 네. 못 살던 저의 사랑을 결실을 맺게 된 거예요. 그러면 그때 그분은 자신의 이름을 전준주로 하셨던가요? 왕진진 씨라고 하셨던가요? 저는 두 이름 다 알고 있었습니다. 아, 제가 그래요? 낸시랭과 박혜령 두 이름이 네. 국적이 미국이어서 아, 또 네. 사람은 한국 사람들 있는 것 같이 제 남편도 마카오에 어머니가 계시기 때문에 네. 중국과 또 아버지는 한국 분이시기 때문에 양쪽 혼혈이잖아요. 그래서 네. 두 가지 이름이 다 본명입니다. 하지만 서류상은 전준주로 되어 있고 저 역시 서류상은 낸시랭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전준주 씨의 이름으로 벌어졌던 여러 혐의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뭐 그냥 형법상 나온 결과여서요. 전자발찌도 차고 계셨는데 왕진진이라고 소개를 하셔서 말이죠. 혹시나 이런 의혹에 대해서는 다 인정을 하고 계셨는지요? 전준주 씨가 다 이야기를 했는지 궁금합니다. 네, 맞습니다. 저희가 재회를 다시 하고 나서 진지하게 결혼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다시 이 사랑의 꽃을 피울 때 네. 이미 저는 모든 걸 다 알고 있고 제 기자회견에서 얘기를 했는데 많은 네티즌 분들이나 대중분들께 저를 너무 사랑하셔서 제 걱정과 염려를 많이 하신 거 잘 알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하지만 저는 많은 대중들과 네티즌들 모르는 그 이상의 것들까지 다 알고 있고 저는 제 남편 왕진진 전준주를 사랑합니다. 미국 시민이신가요? 낸시랭 씨가요? 네, 현재 서류상 저는 미국 시민권자 하나로만 되어 있습니다. 미국에 언제 가십니까? 미국 가시겠다고 인터뷰하신 걸 봤는데 말이죠.
그거는 저희 패션지 화보 촬영하면서 인터뷰인데요. 네. 아티스트 낸시랭에 관한 미술에 관련된 것만 인터뷰를 예전에 했던 거예요. 미국 안 가세요? 저는 미국 가겠다는 말을 한 적이 없고, 그래요? 네, 제가 이제 40을 바라보니 40대를 제 2막을 10여 년 이상 동안 한국에서 열심히 팝 아티스트로 활동했지만 뭐 별로 변하는 게 없는 것 같아서 전반적인 사회나 미술계가 네. 저는 더 미술 작품에 몰두하고 싶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터닝 포인트로 중국이든 미국이든 유럽이든 한국을 떠나서 좀 작품 생활을 하겠다라는 그런 인터뷰였습니다. 그 기사 들어가서 보시면 아실 거예요. 그러면 외국을 가실 거예요? 일단 제가 제 남편과 결혼식을 해서 마카오로 가는 거를 얘기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잠깐만요. 전현주 네. 씨가 같이 가십니까? 어디를요? 외국을 가실 때 말이죠. 제가 결혼해서 마카오를 이민을 가게 돼서 같이 살게 되면 네, 중국이든 유럽이든 미국이든 저희가 이제 거처를 정할 거 아니에요. 네. 네, 그런 거를 말하는 거죠. 제가 어느 환경에서 사는 거에 따라 거기에서 제 작품 활동을 단 제가 대한민국에서 좀 다른 나라로 가서 예술가로서 새로운 환경에서 네. 예술에 좀 더 집중하고 싶어서 인터뷰했던 제 미술에 관련된 기사였습니다. 네. 워낙 이제 본인의 입장이 이해가 됩니다만 주거 침입까지 경찰에서는 이제 현행범으로 혐의를 두고 입건까지 한 상황인데 재판도 이제 여러 것 15일부터 이제 줄줄이 대기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죄송한데요. 외국을 같이 가신다는 게 조금 시청자분들이 들으실 때는 이게 책임 있는 자세일까라고 물으실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아니요, 제가 결혼식을 하게 돼서 네. 저희는 남편이 사는 곳으로 다시 가서 할 얘기는 해왔지만 정확하게 우리가 어느 나라에서 살 거는 정하지 않았어요. 네. 근데 저는 대한민국에서 작품 활동을 너무 오랫동안 했는데 미술계나 여러 가지가 큰 변화가 없어서 저는 제 나름대로 노력해서 바꾸고 싶은 것도 있고 또 여러 가지 펼치고 싶은 게 시스템상으로 좀 힘드니 제가 해외 나가서 더 제 예술에 대해서 집중을 하고 작가로서 열심히 작품 활동하고 싶었다는 기사 내용이었고요. 네. 그리고 아까 말씀 주신 주거 침입은 그 말 자체가 안 되는 게 황모 씨 집이 결론은 아니기 때문에 그게 성립되지 않고 그리고 전준주, 왕진진 제 남편이 그 문을 따고 들어간 게 아니고요. 그 집을 제 남편이 하면서 얻으면서까지 짐을 좀 거기다 갖다 놓기 위해서 수리공, 처음에 그거를 도어락을 수리한 사람한테 정식으로 이 집에 제 남편이라는 그 증빙 자료를 제출을 하고 그 사람이 와서 정식으로 그거를 폐지한 네. 겁니다. 그 날짜가 바로 저희 기자회견 전날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알겠습니다. 기자회견 전날 제 남편이 옷까지도 기자회견 나가야 되니까 좀 가져왔어야 됐고 그리고 장자연 사건 돼서 친필 편지도 그 서류도 갖고 나와야 됐기 때문에 네. 했는데 황모 씨가 전화도 받지 않고 문도 번호도 바꿔놓고 해서 어쩔 수 없어서 그렇게 의뢰하에 공식적으로 합법적으로 그 문을 연 겁니다. 네. 그리고 옷가지와 고 장자연 사건 관련된 친필 편지 서류만 갖고 나왔습니다. 인터뷰 초반에 낸시랭 씨 목소리가 떨려가지고요. 끝까지 인터뷰 하실 수 있을지 걱정을 했는데 그래도 말씀하시고 싶은 부분을 담담하게 다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어쨌든 제가 감사합니다. 네, 상황이 결론이 잘 지어져서 두 분이 보다 행복하게 또 씩씩하게 개척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인터뷰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낸시랭 씨가 지금 자신의 입장을 전격적으로 밝혔습니다만 이제 많은 분들에겐 한 가지일 것 같아요. 이제 두 사람 앞에 놓여진 미래. 네. 오늘까지만 하더라도 달 항아리라는 식의 의혹까지 계속 나오긴 했지만 어떻게 이거를 해석하고 받아들이면 될까요? 억울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낸시랭 씨 입장에서도 네. 계속 적극적으로 호소를 하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또 적극적으로 법정에서도 다투겠다라는 의지를 남편인 왕진진 씨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법적인 부분에 있어서 모든 건 이제 증거 문제이기 때문에 이제 가지고 있다라고 또 얘기를 하더라고요. 낸시랭 씨 측에서는. 그러니까 네. 법정에서 그것이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증거이길 바라고 또 그것이 법적으로 잘 소명이 되기를 저도 사실 한 사람의 지인으로서 그렇게 바라긴 하는데요. 아무튼 책임감 있는 모습은 특히 공적인 인물이 아니지만 전준주 씨가 공적인 인물은 아니지만 아무튼 공적인 인물인 아내를 두었기 때문에 네. 여러 논란에 대해서 결자 해지를 해줘야 됩니다. 아니면은 사랑하는 사람을 구렁텅이에 빠지게 만들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모든 논란에 대해서 지금 앞으로 법정에서 뭐 기일들이 있거든요. 네. 차근차근히 잘 해결을 해 나가면서 의혹은 해소를 하고 오해는 불식을 시키고 만약에 법에 대해서 이제 범죄의 대가를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다면 정정당당하게 받고 이렇게 해서 두 사람이 원하는 한국을 떠나서 조용히 사는 삶을 갈 수 있기를 저는 개인적으로 많이 바랍니다. 그 달 항아리를 여쭤봤는데요. 네. 오늘 또 한 분이 파라다이스 호텔 전낙원 이제 고인이 되셨지 않겠습니까? 네네네. 그 전 회장의 아들이라고 전준주 씨가 자신을 칭하면서 달 항아리 이런 것들을 계속 다른 사람에게 팔고요. 그리고 돈을 가져갔다란 얘기인데 네. 전준주 씨는 이거를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까요? 이번에 나선 피해자가 그동안에 나선 카톡 대화 내용을 공개를 했는데 네. 전준주 씨는 뭐 본인을 0.1%로 칭하기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단 골동품과 관련된 전시를 준비하겠다라는 것 때문에 모여졌던 사람들인 것 같아요. 근데 네. 일단 그 낸시랭 씨 측에서는 최초에 김모 교수에게 팔아달라라는 부탁을 받아갖고 하게 됐다가 오히려 2억 원의 빚만 떠하게 됐다. 우리가 피해자다라고 네. 일단 해명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일단 왕진진 씨와 관련된 이 도자기와 관련된 사기 의혹이 어떤 것이냐면 한 사람에게 일단 A라는 사람에게는 356점의 도자기를 받고 10억을 주기로 했는데 10억을 주지 않았다라는 것 때문에 한 사람은 또 피해자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도자기만 네. 가져간 채 돈을 안 줬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네. 그리고 또 다른 사람 같은 경우에도 내가 이 도자기를 줄 건데 나에게 일단 한 1억 5천만 원을 줘라라고 해서 어떤 분은 도자기를 이제 받기도 전에 돈부터 보냈는데 도자기는 오지 않았다. 라고 또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고 네. 또 다른 사람 같은 경우에도 나도 피해자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네. 왕진진 씨가 한 10점의 도자기를 전시하는데 전시 박물관을 하는데 도자기 관련된 내 거를 가지고 가서 전시를 해주기로 했는데 전시나 뭐 돈과 관련된 어떤 약속들이 지켜지지 않아서 6점은 받았고 4점이 오지 않아서 어떻게 됐나 그 소재 파악을 해보니 담보대출을 했다더라라고 네. 주장을 또 피해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담보대출에 뭐 도자기 관리하시는 분들 수급이 줘야 되니까 네. 돈 2천만 원 추가로 주면 대금 치르겠다고 그게 했는데 첫 또 번째 안 피해를 갚았다는 주장했던 A 씨와 네. 관련된 주장인데 뭐냐면 일단 356점을 보냈더니 10억을 주기로 해놓고 안 줘서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니까 그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의 주장이 이렇습니다. 왕진진 씨가 나는 그 파라다이스 호텔을 만든 전낙준 회장의 그 혼외자인데 네. 아버지에게 받은 시가 한 10억에서 20억 정도 하는 달 항아리가 있으니까 이것을 팔아가지고 내가 돈을 주겠다라고 했다라는 것이고 그런데 팔기 위해서는 도자기 그 창고를 관리하는 분에게 2천만 원을 줘야 되기 때문에 네. 2천만 원 지급을 해야만 그걸 가지고 올 수 있으니 그걸 줘라라고 해서 그마저도 보냈다라고 주장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네. 자, 아마 지금 낸시랭 씨는 도자기 사건으로 2억 이상의 빚을 떠안고 사기를 네. 당했다. 이런 의혹에 대해서는 본인이 추가적으로 계속 해명을 하겠다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증거도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특수강간 강도 12년 복역이라는 의혹 속에 전준주 씨 이제 사기 피해자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만 낸시랭 씨가 아무래도 한국 대통령을 풍자하면서 본인의 이제 창의력 같은 걸 많이 보여주기도 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에게 막판 호소를 하는 이 억울한 장문의 문자를 띄웠더라고요. 이 두 부부가 일단 미국이든 아니면 중국이든 마카오든 외국으로 작품 활동을 위해서 가겠다라는 제 남편 왕진지는 다시 재회하게 돼서 정말 서로 사랑하고 아끼고 결실을 맺고 싶어서 혼인신고를 했고 저희도 여러분 같이 그냥 행복하고 열심히 부부로서 잘 살고 싶어요. 제 남편이 과거에 아픈 사연들이 있고 저 역시 과거에 아픈 가정사가 있는데요. 모든 기사의 내용들 저는 그 진실을 다 알고 있습니다. 다 알면서도 저는 왕진진, 전준주 제 남편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제 남편도 팝 아티스트 낸시랭을 또 그냥 여성으로서 낸시랭을 또 박혜령을 사랑합니다.
오늘 연예인 이슈는 백현주 동아방송 예술대 교수와 잠시 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전화 연결이 돼 있나 모르겠네요. 낸시랭 씨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떻게 요즘 많이 마음 상하셨었죠? 어떠셨습니까? 하루하루가 그냥 지옥 속에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아니, 결혼 신고했다고, 혼인 신고했다고 말씀하실 때까지만 해도 많은 분들의 축복을 받는 것으로 당연히 생각했는데 어떤 게 네. 가장 힘드셨었나요? 아무래도 저희가 혼인신고를 급작스럽게 하게 된 게 사실혼 관계를 주장한 그 황모 씨가 저한테 몇 주간 협박이랑 모함을 밤낮 가릴 것 없이 막 카톡, 전화, 이메일로 해왔는데요. 결국에는 제 SNS에 들어와서 댓글로 하나님 믿는다면서 자기 남편 불륜 저지르지 마라. 남편 간통하고 하나님 들먹이지 마라. 간통하는 주제에 이런 댓글을 남겨서요. 저는 너무 오해 위협을 느꼈기 때문에 계획에도 없던 혼인신고를 저희 부부가 상의하에 먼저 하게 됐습니다. 네. 지금 사실혼 관계라고 주장을 하는 황모 씨가 협박과 모함을 했기 때문에 혼인 신고를 급작스럽게 하게 됐다라고 말씀을 하셨었는데요. 그럼 원래는 네. 그럼 혼인 신고를 하실 생각이 없으셨어요? 네, 저희는 2018년도에 날짜는 안 정했지만 남편과 함께 남편 가족이 있는 마카오에서 결혼식을 올리는 걸로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아, 2018년 그러니까 올해 말이죠. 그렇죠. 네. 그러면 마카오에서 결혼식을 한다면 언제쯤 하시려고 하셨었나요? 2018년. 그건 정확히 정해지진 않았고요. 2018년 한 후반 정도쯤으로 예상하고 네. 있었고, 저는 뭐 엄마도 돌아가시고 가족이 형제도 없기 때문에 남편과 남편 가족분들과 상의해서 정확한 날짜 정하는 걸로 계획하고 있었거든요. 네. 그럼 양가 가족분들이 서로 상견례도 하셨었나요? 저는 가족이 없어서 엄마도 돌아가시고, 네. 네, 형제도 없고 아빠도 결론은 저희를 버리고 사라지신 죽은 걸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네, 돌아가신 건 양가 아니죠. 네, 이렇게 할 그게 없어요. 그럼 다만 네. 이제 사실혼을 주장하는 그 50대 유부녀 황모 씨가 자신의 법적 남편 그리고 30대 자녀 3명 그 손주의 손녀 2명까지 있는데 SNS 글에 자기가 왕진진 와이프라고 계속 그렇게 사실혼을 주장하면서 저한테 협박을 댓글 남기는 바람에 네. 어쩔 수 없이 위협을 느껴서 저희 상의해서 저희 부부는 혼인신고를 예정 없이 하게 된 겁니다. 자, 여쭤볼 게 조금 많은데 하나하나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셨을 때 그 협박과 모함이요. 지금 왕진진 씨 주장으로는 낸시랭 씨도 황 씨에게 법적인 남편, 자녀 셋이 있다고 하는데 왜 사실혼, 동거관계였다고 얘기를 하죠? 저도 모르겠어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제 남편과 그 황모 씨가 3, 4년 정도 비즈니스 관계로 서로 일관계로 만나는 나이 많은 그런 누님으로 알고 있고 각자 비즈니스는 각자 하고 또 함께 할 건 함께 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이 황모 씨가 자신이 왕진진 와이프라고 3, 4년 동안 주변에 모든 거를 세뇌시켜놔가지고 사람들이 그렇게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요. 개인적으로는 이 황모 씨가 진짜로 왕진진의 와이프가 되고 싶었던 게 아닐까 혼자 생각해봤어요. 네.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이해가 되지 않으니까요. 네. 네. 자, 혼인신고 하시고 좋은 일인데 그래도 많은 분들의 주목받는 방송인이시기 때문에요. 저희가 불필요한 오해가 있지 않도록 이 인터뷰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말이죠. 왕진진 씨는 낸시랭 씨한테 사실 그동안 모든 사실을 알려주셨나요? 그렇게 믿고 계실 것 같은데 동거나 아니면 사실혼으로 인정될 만한 그런 일은 없었습니까? 네,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 동거하신 남편은 적도 없고. 동거한 적도 없고요. 같은 방 같은 침대 안에서 잔 적도 없고 비즈니스 관계로 서로가 황모 씨랑 제 남편이 합의하에 그렇게 일 진행된 한 것이 다인 걸로 저는 알고 있고 동거하신 적이 법적 없다. 서류상도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왜 남편분 왕진진 씨, 전준주 씨의 전자 발찌 충전기가 황 씨 집에 있습니까? 그냥 여쭤보는 그거는 거예요. 황모 씨 집이 아니에요. 이것도 강남경찰서에 저희 부부가 엊그저께 가가지고 저희가 고소할 거 고소하고 또 그 황모 씨가 사실혼 관계로 고소를 했기 때문에 가서 거기에 대한 진술을 했고 경찰관들도 경악을 금치 못했고요. 그럼 도대체 이 황모 씨가 왜 이러나
다 통화를 경찰관이 황모 씨랑 하고 황모 씨는 거기에 대한 대답을 못했고요. 그래서 제출하라고 했어요. 가족증명 관계서랑 혼인증명 관계서만 띄면 다 해결될 것을 언론술이 되게 발달한 그 황모 씨 말만 다 듣고 주변에 삼촌한테 세뇌시켜 놓은 그 말만 듣고 이 모든 언론들도 한쪽 제보자 말만 듣고 이렇게 해서 저희 혼인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이런 고통을 겪는 게 너무나 억울합니다. 네. 아이고, 뭐 이런저런 여러 의혹이 쏟아 나오기 때문에 참 버티기 힘드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다만 이제 국민들에게 중요한 건 사실이기 때문에 하나 더 여쭙습니다. 왜냐하면 조금 전에 황 씨는 분명히 주거 침입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뜯긴 도어록도 어제 저희가 목격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게 황 씨 집이 아니면 누구 집입니까? 이거는 제 남편 집이 맞고요. 그리고 이 부분은 강남경찰서에서 다 진술을 했기 때문에 경찰서에서 공식적인 거를 들으실 수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리고 도어락을 해체한 건 제 남편이 한 게 아니고요. 제 남편 집인데 거기에 같은 물건들을 안 쓰는 물건이나 미술 작품들을 거기다가 보관하는데 거기 황모 씨 물건도 함께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근데 이 황모 씨가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번호를 바꿔버려서 그런 걸 보관하는 집이었어요. 집이 누구 이름으로 돼 원룸 있습니까? 네? 집이 누구 이름으로 돼 있나요? 집은 제 남편의 말에 의하면 비즈니스 관계고 그런 거를 그 황모 씨 이름으로 해놓고 모든 보증과 돈과 그리고 공과금 기타 등등은